1912년 미국 뉴욕에 살고 있었던 당시 55세의 엘라 화이트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엘라 화이트. 이 여성은요, 5년 전에 지병으로 남편 존을 먼저 떠나보낸 뒤에 홀로 피아노를 배우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어요. 이 당시 엘라는요, 남편을 가슴에 묻고 항상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순간순간 남편이 보고 싶다면서 눈물도 흘리고 되게 힘든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을 곁에서 지켜봐왔던 피아노 교사, 이 마리라는 이 여성은요, 엘라의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너무 좀 안쓰럽고 남편을 홀로 보내고 외로워하는 게 힘들어하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 마리는요, 어느 날 이 엘라한테 집에만 있으니까 더 외로워지고 더 남편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저랑 같이 둘이서 유럽으로 여행 갔다 올래요?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에 1912년 이 두 사람은요, 약 3개월 동안 영국과 그리고 프랑스 전역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여행길에 오르게 돼요. 이 엘라는요, 여행을 하면서 점차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단 같이 친구랑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기분 전환이 좀 되잖아요. 하지만 여행 도중에 이 엘라가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발목을 삐어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이 엘라는요, 급하게 지팡이 하나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로 무사히 모든 일정을 마친 엘라와 마리는요, 1912년 4월 10일에 프랑스 쉐르부르라는 곳에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돌아가려고. 그렇게 배는 출발을 하고 이틀 정도가 지났을 때 갑자기 이 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이 배 한쪽에 선체에 뜻밖의 이제 사고로 인해서 구멍이 뚫린 거예요. 배에. 그러면서 이 배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놀란 두 사람은요, 바로 선체로 나오게 되는데요. 당시 이 배에는요, 승객들이 약 2,50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배의 구명보트는 단 20여 척. 승객 수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랐던 거예요.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요, 엘라와 마리 이 두 사람은요, 8번 구명보트에 탑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구명보트에는요, 선원으로 보이는 남자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자와 어린 아이들로 총 26명이 탑승을 하게 돼요. 그렇게 이 26명은요, 살 수 있겠다. 얼른 가서 이 사고 소식을 알리고 구조 요청을 해야 된다고. 우리 얼른 빨리 노를 저어서 가자고. 그런데요, 보니까 당시 같이 탑승했던 사람들 중에 이 배에 노를 저을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배에는요, 4명의 선원도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4명도 노를 젓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왜냐? 당시에 함께 탑승해 있었던 이 선원들은요, 협력업체인 식당 직원들이었거든요. 식당 직원들이었다 보니까 노 젓는 법을 아예 모르는 거죠. 노를 저을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보트는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구명보트들은요, 구조선을 찾아서 가버렸고, 그 후에 이 배까지 완전히 침몰을 하게 되면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에 구명보트에 딸린 이 램프에 희미한 불빛 하나만을 의지한 채로 표류하며 떠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밤바다가요, 불빛 하나 없는 밤바다가 진짜 어둡고 정말 무서워요. 근데 그런 바다에서 이 램프, 조그마한 램프 하나에 의지해서 그냥 떠있게 된 거예요. 이때 사람들한테는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이 배 램프, 이 불빛이 있으니까 멀리서라도 이 불빛을 보고 구조선이 구조하러 와줄 거예요. 이 빛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요, 구명보트의 램프 불까지 얼마 안 가서 꺼져버렸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 속에 불까지 꺼져버렸으니 이거 뭐 구조선이 이 구명보트 가까이에 온다고 한들 우리를 어떻게 찾냐, 이렇게 어두운데 불빛 하나 없는데. 26명의 승객들이 좌절을 하고 있는 상황.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이때 갑자기 엘라가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지팡이 있는데, 저 지팡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엘라가 발을 삐끗하면서 샀던 이 지팡이, 이 지팡이는요 일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에나멜로 된 검은색 막대기 위에 갈색의 뭉퉁한 이 손잡이가 달린 이런 모양의 손잡이였어요. 딱 이거. 이 지팡이는요 가격이 $200, 현재 가치로 이 지팡이 하나가 100만원에 달했습니다. 엄청난 가격이죠. 왜 이렇게 비싸냐, 지팡이 하나가. 그런데 여러분, 비싼 거는 좀 그만의 이유가 있잖아요. 이 지팡이는 다른 지팡이들과는 다르게 불빛이 나오는 지팡이였습니다. 당시에는요 보기 드문 일명 라이트업 지팡이, 그러니까 비쌌던 거예요. 갈색의 둥근 손잡이는요 열에도 변형이 되지 않는 합성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뭉퉁한 손잡이 안에 전구랑 그리고 배터리를 삽입해서 불이 들어오게 만든, 이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지팡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 비싸죠. 하지만 이걸 구매할 당시에 이제 피아노 교사였던 마리는요, 아니 엘라, 지팡이에 뭐 불이 들어와 봤자 어디다 쓰겠어요. 이거 뭐 그냥 돈지랄이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돈 낭비예요. 아니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거 100만원이나 주고 사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엘라는요 다리를 삐끗한 상태였잖아요. 다리가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비싸긴 한데 나 다리 아픈데 이 다리로 언제 또 돌아다니면서 지팡이 찾아다녀요. 나 그냥 이거 살래요. 나 그냥 이거 살래.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이 엘라가 비싸도 100만원을 주고 구매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이후에 어두운 바다 위를 표류하는 상태에서 이 엘라는 지팡이에 불을 켜서 생존 신호를 보내면서 구명보트가 있는 위치를 알릴 수가 있었어요. 이 지팡이 덕분에. 그렇게 새벽 5시경 이 불빛 때문에 구조선이 구명보트를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에 엘라를 포함한 26명 전원의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조된 엘라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모두가 이 지팡이가 우리를 구했다고, 진짜 이 지팡이 없었으면은 구조선이 우리를 보지도 못했을 거고 우린 다 죽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마 춥고 좀 이렇게 놀란 상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겁에 질린 상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른다. 근데 이 지팡이 덕에 최대한 빨리 구조될 수가 있었다. 이 이후에 무사히 뉴욕으로 돌아온 이 엘라는요 이 지팡이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면서 소중히 보관을 해왔었다고 해요. 하지만 1942년 이 엘라가 85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 지팡이의 소유권을 두고 유족들 사이에 법정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거다 내 거다 뭐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얼마 안 됐어요. 이번 연도 2019년도에 이 지팡이가 경매에 나왔었대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49,000달러,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500만원에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이번 연도에 7,500만원에
100만원에 샀는데 7,500만원. 엄청나죠? 아무래도 이걸 이제 구매한 사람은 생명을 구해준 지팡이니까 뭔가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거액의 돈을 주고 구매를 했다라고 어느 기사에 난 걸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이야기는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타이타니코의 생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타이타니코. 여기서 타이타니코는 대형 호화 여객선으로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에 빙하와 충돌을 하게 됐고, 그 사고로 인해서 이 배는 침몰을 하게 되면서 2,500여 명의 승객 중에 무려 1,500여 명의 승객들이 사망한 가장 큰, 되게 최악의 선박사고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이 타이타니코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엘라와 마리의 이야기예요. 엘라와 마리가 여행을 갔다가 발이 삐끗해 우연히 구입하게 됐던 이 지팡이, 그리고 여행을 끝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겪게 된 배 침몰 사고, 그 과정에서 이 지팡이 덕분에 26명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요, 타이타니코 생존자들의 사연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이타니코의 생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생존자들의 이런 사연들 중에 가장 이제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